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도 했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다름 아닌 바로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요. 아무리 세상이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비교된다며 돈과 조건 때문에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막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예비 시어머니였죠.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만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둔 남자와 결혼해봤자 결코 행복했을 리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한평생 후회하는 결혼 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일타 강사까지는 아니지만 고등부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름 잘 나가는 수학 강사입니다. 제 강의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학원을 옮길 정도로 제법 인기와 인지도도 있고 그 덕에 억대 연봉을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잘 나가는 강사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억대의 거액을 연봉으로 받는 강사가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했으니까요. 처음 시간 강사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초짜 강사였죠. 일에 열정이 있었다기보다는 수학을 잘하는 것밖에 다른 재능이 없었던 저는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 강사 일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학을 계속하며 굶지 않는 일을 찾아보다 시작했던 게 바로 강사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실력이 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달라지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 덕분에 학업 성적이 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좀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좀 더 잘 가르쳐 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이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청춘을 바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강사로 인정받게 되었고 점점 더 발전하는 저를 보며 더더욱 강사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도 했죠. 되도록 제 일에 인정받으며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보니 남들만큼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의 특별한 능력치를 키워 어디서든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수학 강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디서도 꿀리지 않은 고액 수입을 받는 능력 있는 수학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이루고 바쁜 생활이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 또 다른 저희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제 곁에 저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해줄 제 짝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중 동료 강사가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사람을 소개시켜주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미래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연하였는데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스마트한 인상과 함께 정 많고 친절한 그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끌리게 되었고 남자친구 또한 쾌활한 성격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제 모습을 좋아해 우리는 서로에게 금세 빠져들었죠. 사실 물질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더 좋은 조건이라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남자친구 또한 대기업에 다니며 열심히 일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수입적인 면도 돈이야 제가 벌 만큼 벌고 있으니 그 부분 또한 크게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조건이나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탕 성품이란 생각이었습니다. 돈이나 조건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2년쯤 사귀었을까?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자연스레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는 기쁘게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둘 사이에는 행복한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꿈에나 생각이나 했을까요? 뜻밖의 곳에서 저희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복병이 등장할 줄이요. 일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작되었죠. 사실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부터 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비 시어머니 혼자 여러 고생을 하며 키우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잔뜩 겁을 먹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 걱정과 다르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보다 4살이나 많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얼굴도 동안이고 아주 예쁘네.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살갑게 저를 대해주시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라면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조금 기대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으셨는지 이것저것 물어오셨습니다. 학원 강사라고 했나? 학원 강사도 능력만 있으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큼 돈도 잘 벌고 대우도 좋다던데. 우리 새아가는 지금 학원에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거겠지?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정규직은 아니고 학원과는 비율제로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어요. 뭐? 정규직이 아니야? 네, 저희 학원 강사들 대부분은 프리랜서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얼마 전까지 근무하셨다가 지금은 정년퇴임을 해서 쉬고 계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아버지께서 지금 백수라고? 솔직히 제 능력만 생각한다면 아빠는 오래전 일을 관두셔도 되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충분히 편하게 생활하게 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권유에도 저의 도움을 거부하셨습니다. 이미 퇴직 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모으셨다면서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사는 거고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사는 거라면서요. 그나마 부모님은 아빠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제가 고집을 피우니 그제야 제가 드리는 용돈 명목의 생활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조금 떨떠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회사 업무로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왜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떨떠름하게 변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몹시 화가 난 듯 굳은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감히 네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이도 우리 성현이보다 4살이나 많은 주제. 다니는 직장도 정규직도 아니고 프리랜서라면 비정규직의 시간 강사라는 소리인데 그런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냐고. 집안도 변변치 않은 것이 내가 왜 너 같은 것을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데? 그 나이 먹도록 비정규직이라니. 그동안 열심히 일 안 하고 뭐 했니? 프리랜서로 학원 강사를 한다는 저의 말에
제가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빠도 중소기업을 다니시다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하니 저희 집 또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원래 강사라는 직업은 수입이 높을수록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비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다그치려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고 돌아와 버려서 그 말이 중단되기는 했지만요. 남자친구가 돌아오자 예비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다시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싹싹하고 예쁜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니 정말 꿈만 같구나. 엄마 생각도 그렇지. 내가 엄마 며느리로 딱일 줄 알았다니까.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아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 엄마 마음엔 쏙이다 쏙이야. 예비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태도는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울 때와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과연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와 자주 연락하고 싶다고 제 연락처를 물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야, 엄마가 자기 연락처 물으시는데 알려드려도 되는 거지? 엄마가 자기랑 빨리 친해지고 싶나 봐. 어차피 한 집 사람 될 텐데 빨리 알아가고 싶다고 하시네. 엄마가 자기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다행이다. 그렇지?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다행이네. 자기 어머니인데 당연히 연락처 알려드려도 되지. 나도 어머니랑 빨리 친해지고 싶다. 남자친구가 없을 때 행동이 돌변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의 말에 안심하며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원래 자기 아들이 며느리보다 더 잘나 보인다고 하니 그냥 결혼 전 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잔소리인가 싶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점심시간에 맞춰 갑작스레 저희 학원 앞에 찾아왔던 것이에요.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업이라 여유가 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끼니를 거르며 시간을 내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겠다. 네 주제를 알면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니요. 어머니, 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성현 씨 말로는 어머니가 저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던데요. 얼어 죽을. 누가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해? 우리 아들 앞이니까 혹시 내 아들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말했던 거지?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라면 너 같은 건 며느리로 마음에 들겠냐? 어머니, 저 성현 씨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저희 두 사람 헤어지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사랑도 제 분수에 맞게 하는 거다.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인 학원 강사 나는 널 왜 내가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데? 말이 프리랜서지. 어디 시간 강사 안 한 주제에 대기업 다니는 잘난 우리 아들을 넘봐? 우리 아들 만났을 때 봉 잡았다 싶었지? 당장 내일 학원에서 쫓겨도 이상하지 않을 능력 없는 거지 같은 널 좋다고 받아주는 아이니. 게다가 나이도 우리 아들보다 4살이나 많은 할망구가 징그럽게 어딜 넘봐. 돈도 우리 아들이 다 벌고 늙어서 네 병수벌까지 우리 아들한테 들게 할 참이냐? 어디서 남의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내가 너 같은 것한테 우리 성현이 장가 보내려고 그 힘든 고생하며 키운 줄 알아? 어머니, 죄송한데 성현 씨랑 제가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늙어서 제 병수발을 들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뭔가 잘못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강사 일 정말 좋아하고
저 정도면 성현 씨한테 부족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해드리면 전부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조건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저희 두 사람을 반대하시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저에게 아드님을 맡겨도 될 만큼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디서 저의 능력을 자랑하면 제 조건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설명도 드리기 전에 제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닥쳐! 버릇없는 것. 나이만 처먹었지 되먹지 못하게 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파락파락 말대답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너네 며느리를 인정 못하니 알아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을 거다. 진짜 나한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러면 난 이야기가 끝났으니 이만 가보마. 오늘부로 너랑 우리 성현이 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테니 내 말에 따라주는 것이 좋을 거야. 네 인생 정말 끝장나기 싫으면 난 경고했다.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있는지 놀랍기까지 했죠. 그리고 사람을 사람 자체가 아닌 조건이나 돈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저에게 더욱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짜리인지 물건 취급하며 값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결국 저는 예비 시모와의 일은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남자친구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정말로 우리 엄마가 그러셨다고? 자기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음, 오늘 어떻게 겨우겨우 수업을 마치긴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강의에 집중 못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해서 혼났어. 어머니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고민밖에 못하겠더라. 자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엄마가 그런 사람이실 줄은 몰랐어. 난 우리 엄마가 자기 보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자기 만나면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라고 학원 강사라고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일부러 이야기 안 했던 건데 자세한 건 서로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알아가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께 어머니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결혼 제대로 허락받으면 어떨까? 아니야, 자기야. 지금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정말 자기한테 그랬고 자기 능력 없고 재산 없다고 우리 결혼 반대하시는 거라면 자기가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강사라는 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기 돈 잘 버는 거 알면 엄마가 어떤 요구를 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엄마도 알게 되면 분명히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엄마가 나보다 어른이라지만 잘못된 건 알려드려야지. 사람 조건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만약 엄마가 엄마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 결혼 반대한다면 그때는 자기 남 믿고 내 뜻대로 따라와 주라. 자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럼. 그러면 나 자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그리고 나야말로 자기보단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일로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자기가 왜 부족해? 나야말로 자기에 비해 부족해서 늘 미안한 걸.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보자. 우리 힘내보자. 하지만 남자친구의 설득이 예비 시어머니한테 통하지 않은 것인지 저는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협박과도 같은 문자를 받게 되었죠. 저 때문에 남자친구와 사이가 틀어졌다면서 제 원망을 하더라고요. 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놔? 이것이 능력 없고 나이 먹어서 데려갈 사람 없으니까 우리 아들 붙잡고 늘어지는 것 좀 봐. 이 징그럽고 악독한 것. 기어코 늙어서 우리 아들한테 네 평수발을 들게 할 참인 거냐? 우리 아들 꼬드겨서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놓으니 이제 속이 후련해?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두 사람 결혼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착각이다. 내 경고 무시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어디 두고 보자. 예비 시어머니의 문자에 다시 상처받은 건 사실이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약속한 것도 있고 이 힘든 난관을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비 시어머니의 문자에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성현 씨랑 못 헤어져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머니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문자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 그렇다면 할 말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쉬는 휴일 시간을 잡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니 예비 시모는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능력도 없는 널 내가 며느리로 받아주려면 너도 그만한 값을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 결혼 허락하는 조건으로 네가 해와야 하는 혼수 목록이다. 별건 아니고 간단하게 서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랑 자동차는 중형 벤츠로 꼭 뽑아오고 예단 비용은 1억 정도로 적어놨다. 아, 아파트 신혼살림도 당연히 네가 알아서 채워야 하는 거 잊지 말고. 대기업 다니는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올 생각한 거겠지? 어디 우리 아들을 꽁으로 먹으려고. 보니까 비정규직이면 그 나이 먹도록 모아둔 돈도 없을 텐데 해올 수 없을 것 같으면 이만 물러서든가.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적어온 혼수 목록에 적힌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밍크 코트에 명품 가방에 신발까지 어디 메이커의 어느 제품인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예비 시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어머니 원하시는 이 요구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현 씨랑 약속했거든요. 저 자체로 어머니께 결혼 허락받기로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능력이 없어서 못 태우는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게 지금 누굴 놀려? 너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어디 오늘 너 나한테 혼 좀 나봐. 예비 시모는 그 말을 끝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죠. 남자친구와 함께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약속한 이상 저도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단단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비 시모의 두 팔을 잡고 막았습니다. 나!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어머니, 죄송한데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어머니께서 저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때 놓아드릴게요. 제발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웃기고 있네. 내가 미쳤다고 그런 약속을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 니들 결혼 허락하나? 내가 죽어도 무덤에 들어가서도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 학원 원장 만나서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접근한 거지 같은 거라고 당장 자르라고 이야기할 거다. 내가 아주 깽판을 쳐놓을 거라고. 능력도 없어서 학원에서 잘리면 갈 곳도 없을 테니 아주 손가락 쪽쪽 빨면서 비렁뱅이로 살아봐. 내가 네 잡것한테 단단히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알겠냐 이 할망구야? 앞으로 벌어질 일로 나 원망하지 마라.
전부 네가 자초한 거니까.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몸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학원 게시판에 저에 대해 비난을 하는 글을 적어 올린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데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비정규직 주제에 자기 아들과 결혼하려고 예비 시어머니를 괴롭힌다는 내용이었죠. 학원에서 게시글을 발견하고 바로 내린 후 예비 시모의 아이디를 차단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 일로 학원 안은 뒤집어지고 말았죠. 더욱이 게시판 내용은 학원에서 강사로 능력을 인정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에 대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나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해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결혼한다고 한들 그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저에게 해오라는 혼수 목록을 봐도 며느리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생각이었죠. 그렇게 제가 고민하는 사이 좋지 못한 큰일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소원이라면서 제발 저와 헤어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건 맞지만 아프신 분의 뜻까지 거스르고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나 싶었던 것이죠. 예비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예비 시어머니의 병세가 더 심해지거나 낫지 못하게 된다면 남자친구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결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의 치료에 집중하도록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죠. 저희 결혼 허락은 예비 시어머니가 완쾌한 후 받아도 늦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자기야, 정말로 미안해. 우리 엄마 나으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그때 엄마한테 정말 제대로 결혼 허락 받자. 아니야, 괜찮아. 지금은 어머니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우리 아직 젊고 우리 두 사람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뭐가 문제겠어? 자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 수술할 날짜를 잡기 위해 병원에 같이 가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었죠. 수술 전 여러 가지 일신을 정리하며 마음을 준비해야겠다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찾아간 날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죠. 직접 예비 시어머니를 뵙지는 못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 암에 좋다는 음식들과 건강보조식품들을 챙겨 예비 시어머니께 전달하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은 숨긴 채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시댁 집 앞으로 제가 사온 물건들을 받기 위해 아파트에서 내려왔었고 워낙 물건들이 많으니 남자친구 혼자 들 수 없어 제가 같이 집 현관문 앞까지 몇 개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남자친구와 저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친구분과 통화 중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가 친구분과 통화한 소리를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아프다니까. 아들놈이 그 늙은 년이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했다니까.
뭐 정확히는 엄마 치료가 중요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것이랑 헤어질 때까지 내가 죽겠다고 설치면서 버팅기면 둘이 헤어지지 않고 배기겠어? 그래서 내가 그것이랑 헤어지기 전까지 계속 아픈 척 하려고. 두고 봐. 내가 두 사람 무슨 수를 쓰든 갈라놓고 말 테니까. 남자친구는 그날 예비 시모에 대한 실망을 넘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려고 가짜 암 환자 신용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는 화가 나 짐을 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 결혼을 허락하기 전까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고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상상치도 못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수업하고 있는 강의실에 쳐들어온 것이었죠. 저는 학생들 앞에서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너,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나만 챙길 줄 알았던 우리 착한 아들이 너 때문에 이젠 내 얼굴까지 안 보겠다고 한다고. 다 네 탓이야. 그래서 나도 내가 당한 만큼 너한테 갚아주려고. 내가 오늘 여기서 아주 제대로 깽판을 쳐줄 생각이다. 그러면 네 원장도 문제나 일으키는 능력 없는 비정규직 강사인 널 가만히 두려 하겠니? 아마 당장 자르려고 할걸? 오늘 내가 네 원장 만나서 나랑 우리 아들 사이 갈라놓은 너 같은 쓰레기 강사 당장 자르라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여기서 잘리면 갈 곳도 없을 텐데 어디 한번 당해보라고. 어디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대기업 다니는 우리 찬란 아들을 나한테 뺏어가려고? 나는 너처럼 능력 없는 비정규직 며느리 말고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정규직 잘난 며느리 얻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장 원장 불러와. 원장 어디 있어?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자르게 할 속셈으로 저희 학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다뇨.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전 예비 시어머니가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가난하고 능력 없는 학원 강사라는 생각에 그런 것 같으니 제가 나름 잘 나가는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저 이 학원에서 자르게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과연 그게 어머니 뜻대로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 학원에서 잘릴 일도 없거니와 제가 설령 여기 학원에서 잘린다고 해도 제가 굶어 죽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학원 나간다고 하면 원장님이 도리어 제 발목을 붙잡고 매달리실 테니까 말이에요. 어디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당장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을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능력도 안 되는 게 어디서 개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큰일 나는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네 년이겠지. 오늘로 네 인생 종치는 거니까. 그리고 네 원장이 실성했냐? 너 같은 것한테 매달리고 붙잡게? 아주 지금 속으론 학원에서 잘릴까 봐 겁나서 죽겠을 거다. 그러니까 시간 강사난 주제에 어느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을 넘봐? 오늘 너 학생들 앞에서 개쪽 좀 당하면서 나한테 죽어봐라. 예비 시어머니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실 안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소리치는 아이들이랑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뜯어말리기 위해 제 곁으로 와 저희 편을 들어주는 제자들하며 정말 제 생에 처음 겪어보는 난리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행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저희 머리채를 잡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말렸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악에 바쳤는지 더더욱 저에게 달려들려 하더라고요. 잡고사 당장 이리 와. 어서 이리 오지 못하겠어? 이 능력도 안 되는 비정규직아. 할머니, 뭔데 자꾸 우리 선생님이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쌤이 능력이 없기는 왜 없어요?
난 우리 쌤 수업 들으려고 다니던 학원도 관두고 여기로 옮긴 건데. 맞아. 이 할머니 진짜 웃기다. 우리 쌤 수업 받으려면은 학원 대기표까지 끊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 쌤 보고 능력 없다고 하냐고.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쌤 엄청 능력 좋으셔서 버는 돈이 못해도 수억은 될 텐데. 아까 할머니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 다니는 아들분이 얼마나 잘 벌길래 우리 쌤보다 잘 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지금도 쌤을 학원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난리라고 하던데. 우리 엄마가 쌤 수입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너끈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니들 네 선생님 편든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비정규직인 네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능력이 없으니까 정규직도 못하는 거지. 할머니, 아까부터 자꾸 무식하게 비정규직이라며 우리 쌤 무시하는 말투는 뭐예요? 비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정규직이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그리고 원래 잘 나가는 쌤들은 프리랜서로 일하시지. 학원에서 정규직으로 안 있으려고 한다고요. 나한테 우리 쌤 같은 사람이 결혼해준다고 하면 바로 할 것 같은데. 할머니 아들이 무슨 대기업 간부라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우리 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조금 전과는 다른 180도 변한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원수처럼 대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아주 귀인 보듯 하셨죠. 세아가 그랬던 거니? 그러면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그랬니? 그동안 내가 오해해서 우리 바쁜 세아가 괜히 일 못하게 방해만 한 것 같네. 진작 알았으면 내가 두 사람 결혼 반대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인제 보니 우리 세아가가 우리 아들한테 부족한 며느리가 아니고 분에 넘치는 며느리였어. 살다 보니 태어나 이런 능력 있는 돈 잘 버는 며느리도 두게 되고. 역시 인생은 살만한 것 같아. 우리 복덩이 예쁜 세아가 어서 양가 부모님 상견례하고 두 사람 결혼 날짜부터 잡자꾸나. 아니요. 어머니, 결혼 날짜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어머니 같은 분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만간 결정을 내리려고 했거든요. 결혼해도 평생 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할 것 같아서요. 저 어머니 소원대로 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질게요. 아가, 이게 와 무슨 소리니?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렸는데. 왜 그런 말도 있잖니.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그러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거라. 언제는 어머니 아들보다 4살이나 많다고 저보고 할망구라면서요. 어머니 아들한테 제 병수발 들게 할 거냐고 화내셨잖아요. 그 말씀 벌써 잊으신 거예요? 저보고 능력 없는 비정규직 거지 같은 거라며 대기업 다니는 귀한 어머니 아들 못 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이제야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일부러 저랑 헤어지게 하려고 암에 걸린 척 연기까지 하셨으면서 이제야 말 바꾸시면 안 되죠. 어머니 아들보다 4살이나 많은 능력 없는 이 할망구는 이만 꺼져드릴 테니까 저 같은 프리랜서 말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정규직 잘 나가는 며느리 두시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아니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귀인으로 잘 모실 테니 한 번만 저 살려주세요. 선생님 같은 며느리를 또 어디 가서 구하라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선생님께 잘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어머니처럼 무서운 시어머니를 저보고 어떻게 모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줄 알고. 됐고, 당신같이 돈만 밝히고 사람 조건 따라 변하는 시어머니 나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만 끝내자고. 당신한테 질려서 당신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예비 시어머니가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제자 몇몇이 학원에 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학원 원장님부터 직원이며 경비원 분들까지 와 예비 시어머니를 붙잡고 내쫓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경비원 분들에게 붙잡혀 쫓겨나는 와중에도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무엇이 그토록 억울하고 후회스러운지 펑펑 울기까지 하면서요. 선생님, 선생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고, 내가 내 복을 거뒀잖네. 저런 능력 있고 돈 많은 며느리를 또 어디서 구하라고. 아파트 한 채 값 며느리, 내 며느리, 내 아파트, 내 돈. 그 후 저는 정말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와 저를 헤어지게 하려고 암이라고 한 거짓말을 들킨 순간부터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저를 붙잡는 것은 본인 욕심이라 생각했는지 순순히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부디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면서 그동안 자기 엄마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며 남자친구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헤어진 후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던 동료 강사에게 들으니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사실 제가 처음 사귄 여자친구였거든요. 바로 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더는 예비 시어머니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는지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다시는 결혼 같은 건 꿈도 안 꿀 거라면서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비 시모는 본인의 욕심과 지나친 탐욕 때문에 자식까지 잃게 된 것이었죠. 자식의 인생까지 망치면서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불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결국 영업방해로 제가 아닌 학원 원장님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학생들부터 해서 그날 어머니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증인들도 많은 데다 경찰까지 왔던 일이라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학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전적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러게 제가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제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벌을 받고 만 것이죠. 학원과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스스로 자초한 일 때문에 전과자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이 전과자가 된 것보다 아직도 저를 놓친 아쉬움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나 봐요. 동료 강사에게 남자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말이에요. 그러나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일. 현재 저는 과거를 잊고 열심히 저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겐 아직 제가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보려 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가 많이 남았으니 어떻게 하면 더욱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 합니다. 한동안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그러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